네,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결정 방법, 그리고 당좌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할 때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단기 매입한 걸 더하고 마이너스 기말자산을 해서 매출원가는 나머지다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그렇게 구할 때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이렇게 기말 재고자산을 파악할 때 얼마짜리가 몇 개 남아있다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량과 단가를 결정지어야만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즉 재고자산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개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계속 기록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건 말 그대로 우리가 판매할 때마다 몇 개가 팔렸는지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T 계정이 보이는데 요거는 상품이 주인공이고 개수로 나와 있는 T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초 상품이 20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기수에 매입한 게 500개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총 상품의 개수는 몇 개죠? 700개. 말 그대로 우리가 판매 가능한 상품, 즉 우리가 기초에 갖고 있던 재고자산, 그리고 우리가 단기에 또 추가로 매입한 거, 그걸 더한 것만큼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판매 가능 상품이 700개가 총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록법 하에서는 판매될 때마다 우리가 개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판매된 거 이게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된 550개 요거를 뺀 나머지가 기말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700개가 있었으니까 대변에도 700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된 그 개수가 550개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150개가 기말이다. 기말에 우리가 창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계속 기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요 판매된 요게 우리가 실제 개수가 되겠고, 기말은 그 나머지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말은 추정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실질재고 조사법이에요. 요거는 1번과 반대되는 그러한 방법인데, 요거는 뭐냐면 상품을 우리가 판매될 때마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말 시점에 12월 31일 시점에 창고에 가서 지금 기말 몇 개 남아있지 해서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어본 게 100개다. 세어본 게 100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팔렸을 거니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변에 700개니까 대변에도 700개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말 창고에 가서 세본 게 100개다. 그러면 나머지 600개가 팔렸다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랑 반대로 판매된 게 추정치고 기말에 우리가 직접 세어본 게 실제 수량이 되겠죠. 이렇게 다른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혼합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1번과 2번을 혼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 가능 상품이 700개가 있어요. 700개가 있는데 요거는 1번처럼 판매될 때마다 우리가 판매된 개수를 세봐요. 그래서 요 판매된 게 만약에 600개다. 즉 판매된 게 실제 수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중에 판매될 때마다 기록을 해봤더니 600개가 판매됐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돼서도 창고에 가서 또 한번 세보는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이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기말에서 우리가 창고에 가서 세봤더니 90개가 있대요. 즉 기말 재고 자산도 실제 수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판매될 때마다 그리고 기말 시점에 정확히 세봤는데 총 690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차변에 700개인데 대변에도 700개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700개가 아니고 지금 690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어디 갔냐? 나머지 10개는 감모 수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감모 수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판매된 거 그리고 나머지 기말 재고 자산에서 우리가 세어본 거 그게 정확히 700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개수가 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창고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샜다.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이 파손됐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판매되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을 감모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머지는 감모 수량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혼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우리가 방금 배웠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1번 실지재고조사법, 이게 바로 우리가 수량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방금 봤던 거는 개수에 대한 얘기였고 단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단가라는 거는 한 개당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파악을 할 때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몇 개가 얼마짜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우리가 한 가지 물품, 즉 똑같은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 예를 들면 편의점이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이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얼마짜리가 남아 있는지 요거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별법이라고 있어요. 개별법.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정말 하나하나씩 팔릴 때마다 요게 팔렸는데 얼마짜리가 팔렸다. 그리고 또 다음날 요게 팔렸는데 얼마짜리가 팔렸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단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정확한 대신에 여러 가지 수많은 품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업종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법은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몇 개, 얼마짜리가 팔렸다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굉장히 정확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기 조금 어려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T 계정이 있는데 자, 기초에 2개가 있고 단기 매입한 게 3개예요. 그리고 자, 판매한 게 4개고 기말 재고 자산이 1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입선출법 하에서 지금 우리가 요 단기 매입한 게 얘를 3개가 매입했죠. 3개를 매입했는데 이게 우리가 단기 이번 기수 중에서 매입한 거 단가가 하나당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넘어온 재고자산은 우리가 작년에 900원으로 2개를 사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가 지난
지난 기수에서 넘어온 기초 재고자산은 한 개당 900원이고, 그리고 이번 기수에 사온 거는 한 개당 1,000원이다. 단가가 차이가 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이 한 개 남아있는데 이게 둘 중에 얼마짜리가 남아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지금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는 거니까 지금 판매된 게 지금 4개인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에 있는 거 2개부터 나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초에 있던 2개, 즉 900원짜리가 2개가 나간 거고, 그 다음에 또 4개 중에 이제 2개가 남았으니까 나머지 2개는 단기 매입한 거 2개가 나갔다. 즉 1,000원짜리가 2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말에 1개 남아있는 건 얼마짜리가 남아있겠어요? 단기 매입한 게 지금 3개 중에 2개가 팔렸다고 보는 거니까 1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1개당 1,000원짜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선입선출법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째 가중평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지기 힘들다. 그냥 우리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평균적으로 얼마다.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평균치를 적용하자라는 것이 가중평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 선입선출법이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후입선출법 하에서는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이 지금 1,000원짜리가 아니고, 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판매된 게 4개 중에서 나중에 들어온 거, 즉 3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즉 1,000원짜리가 3개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나머지 1개는 자, 기초에 있는 거죠. 900원짜리.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기초에 지금 2개 중에 1개가 팔렸다고 보는 거니까 기말 1개는 900원짜리가 하나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후입선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랑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교재 보시면 뭐 가중평균법에 대해서 뭐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범위는 뭐냐면 선입선출법 하에서 얼마짜리가 남아있는지 그런 것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한 계산 문제는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라는 게 단가죠? 한 개당 가격.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자, 뭐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은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거고, 연수합계법 이거는 우리가 배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자,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충청 상사의 갑 상품 거래 내역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갑 상품의 월말 재고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중요한 단서가 나왔죠? 단 선입선출법임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말 재고액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T계정으로 그려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T계정이고, 자, 상품이에요. 자, 우리가 기초. 지금 월 단위로 우리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월초, 뭐 당월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월초 재고가 기초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5개가 있는데 지금 당월 매입한 거 있죠? 당월 매입한 게 10개가 있다. 그러면 판매 가능 상품은 몇 개다? 15개다. 그리고 지금 매출한 거 있죠? 매출한 거. 자, 매출한 게 지금 판매됐다라는 뜻이죠. 판매된 게 10개가 있고, 그러면
기말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기말은 5개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총 15개가 대변에도 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기말 개수를 먼저 구했어요. 기말 개수를 먼저 구하시고, 지금 기초에 있는 거는 한 개당 5,000원이에요. 한 개당 이거는 5,000원이다. 한 개당 5,000원이고, 당월에 매입한 거는 가격이 올랐죠. 6,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5개를 갖고 있는데 얼마짜리? 5,000원짜리 또는 6,000원짜리 얼마짜리로 우리가 5개가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문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 걸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지금 판매된 게 10개라고 되어 있죠. 판매된 게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판매된 거 10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먼저 들어온 거, 즉 기초 5개가 먼저 나갔겠죠. 그래서 기초 5개가 먼저 나갔어요. 즉 여기 얼마짜리가 나갔다? 5,000원짜리가 나갔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5개가 채워졌으니까 나머지 5개는 단기 매입한 거죠. 단기 매입한 거. 즉 6,000원짜리가 5개가 나간 거죠. 그러면 단기 매입한 게 총 10개 중에 5개가 판매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으니까 자, 기말에 남아있는 5개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단기 매입한 거. 나머지 5개는 우리가 기말에 갖고 있는 거다. 즉, 한 개당 얼마짜리? 6,000원짜리가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 우리가 산정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은 5개 곱하기 하나당 6,000원이다 라고 하니까 5개 곱하기 6,000원 해서 기말 재고 자산은 총 3만 원이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또 하나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 재고장 작성 시 선입선출법도 나왔죠.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까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자, T계정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상품이고요. 자, 전월 2월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7월 1일 해서 전월 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전월에서 넘어온 거니까 우리 편의상 기초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요게 50개가 있다. 자, 그리고 자, 7월 5일 날에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또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22일 날 또 매입을 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T계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50개가 갖고 있었다. 기초에 갖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5일 날 첫 번째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22일 날 또 매입을 한 번 더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요 7월 5일 날 요 시점에서는 자, 기초 50개 그리고 단기 매입한 거 80개. 자, 1번 매입이 80개가 있다. 자, 요건 얼마짜리다? 2,000원짜리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한 거, 판매. 자, 매출한 거는 80개 판매됐다. 자, 80개 판매됐다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거는 판매 가격이죠. 자, 하나당 1,500원에 팔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또 했어요. 두 번째 매입. 자, 요거는 하나당 1,000원에 사왔어요. 가격이 떨어졌죠? 자, 요거를 30개 사왔다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매 가능한 상품이 총 얼마예요? 50개 더하기 첫 번째 매입한 거 80개 그리고 더하기 자, 두 번째 매입한 거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총 판매 가능 개수가 160개다. 그러면 우리가 대변에도 160개가 와야 되니까 판매된 거 80개 빼면 기말
재고자산이 몇 개가 남아있다? 80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개수부터 먼저 구했고요. 그러면 이 80개가 얼마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보시면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 판매된 거 80개는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어요. 즉, 기초. 기초 얼마짜리예요? 기초가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50개죠. 50개가 먼저 나갔어요.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개는 첫 번째 매입한 거. 요게 먼저 들어왔으니까 또 먼저 나가겠죠. 그래서 30개는 단 1번 매입이죠. 1번 매입 얼마짜리? 2,000원짜리가 30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말은 얼마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80개 중에서 30개가 판매된 거니까 자, 1번 매입한 거 즉 하나당 2,000원짜리 50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 나머지 30개가 두 번째 매입한 거 즉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 상품 30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기말 재고자산의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자, 2,000원 곱하기 50개 하면 자 10만 원이죠. 10만 원 더하기 자 30개 곱하기 1,000원 해서 13만 원이 기말 재고자산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선입선출법은 이런 식으로 개수랑 단가를 결정해서 가격을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당좌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교재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먼저 당좌자산이고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자산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게 돈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러한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그런 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은 제외합니다. 자, 이거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말 그대로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 1년 이내에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그 현금 자체는 당연히 당좌 자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현금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그러한 예금이나 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적금을 들었다. 그런데 그 적금 만기일이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적금이 만기되면 현금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쉽게 말해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뭘로 배웠냐면 이 두 가지는 매출 채권이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한 매출 채권이다 라고 보시고 요거는 1년 이내에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라고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금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덜 받은 돈이니까 이제 곧 받을 수 있다. 즉 받으면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미수금이고, 요거는 자, 요 두 개와 차이가 뭐예요? 자, 요 매출채권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즉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고, 미수금은 상품 거래가 아닌 뭐 만약에 뭐 비품을 팔았다, 뭐 건물을 팔았다,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권을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분류를 했죠. 자, 이 차이점 정리 다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죠. 요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돈 빌려줬는데 1년 이내에 우리가 돈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권. 그리고 선급금, 요거는 우리가 계약했을 때 돈 지급한 거. 그 다음에 뭐 선납세금, 가지급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선납세금은 우리가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요. 가지급금은 우리가 임시적인 계정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는 그러한 계정 과목인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좌 자산을 쭉 봤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중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T 계정으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 주인공이 T 계정이고요. 자, 하나씩 보면 우리가 기초 잔액이 나와 있죠. 60만 원. 자, 기초는 차변에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자, 차변 자리에 있는 애는 차변의 기초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잔액이 나왔네요. 기말 잔액은 대변에 나오겠죠. 기말 80만 원. 기말 80만 원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애누리액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뭔가 파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깎아줬다. 그러면 애누리액이라는 거는 외상 매출금이 감소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누리는 대변에 15만 원이 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손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손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처에 대해서 뭐 부도가 났거나 또는 뭐 사장님이 행방불명이 됐다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못 받게 되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외상 매출금에 감소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러면 대변에 10만 원 이렇게 대손이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액 중에서 환입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반품된 거 있죠. 그래서 반품돼 가지고 우리가 반품 시켜줘서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었는데 그만큼 반품 때문에 우리가 덜 받게 되는 게 환입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환입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의 감소, 즉 25만 원은 대변에 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단기의 외상 매출액, 요거는 우리가 단기에 매출을 해서 그만큼 외상 매출금이 증가되는 그러한 항목이죠. 그래서 단기, 자, 요게 150만 원. 자,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는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차변의 합계가 210만 원이 나왔고, 그러면 대변도 마찬가지로 21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빈칸 있죠? 요 빈칸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 단기 중에 회수한 거. 즉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그만큼 우리가 받을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대변에 회수된 금액이 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역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요 210만 원에서 요 나머지 금액 빼주면 우리가 나머지는 다 회수됐다라고 우리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 계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유동부채를 볼게요. 자, 유동부채는 뭐냐면, 자, 우리가 부채는 부채인데, 이거를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외상매입금 지급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배웠었고, 그다음에 뭐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선수금 등등등 대체적으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당좌 자산과 약간 반대되는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포인트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들이다라고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개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뭐 선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부채고요. 그 다음에 성급 비용.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요거는 우리 비용은 비용인데 먼저 지급한 비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비용은 지금 비용이 아닌데 미리 비용을 우리가 지급했다. 그래서 먼저 지급한 거. 성급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자산이다라고 여러분들 배우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바드럼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내용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바드럼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 받으럼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 계정에 차변에 왔다라고 하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차변에 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 어음 대금을 회수했다. 자, 어음 대금을 회수하면 우리가 그만큼 받으럼 갖고 있던 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산이 감소되는 거래고. 그 다음에 어음의 배서 양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을 우리가 다른 데다가 넘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데 돈 지급할 게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받으럼 갖고 있는 걸로 대신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배서 양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자산이 감소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음의 부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음이 부도가 나서 감소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어음의 수치, 이거는 어음이 증가되는 거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9월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거래처 원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건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게 거래처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외상매입금만 우리가 따로 집계를 한 외상매입금이 주인공인 그 계정은 우리가 계정별 우리가 원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상매입금 계정별 원장 중에서도 거래처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집계를 해놓은 게 거래처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9월달 외상매입금 지급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금성상해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외상매입금 중에서도 금성상해에 대한 거래를 집계해 놓은 T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외상매입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죠.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한 부채다. 그래서 자, 부채는 기초가 어디로 오겠어요? 부채는 원래 대변에 있는 애니까 기초는 대변에 온다. 그래서 9월 1일 날, 자, 기초 전월이월이죠. 이게 4만 원이 대변에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 매입 9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9월 18일에 매입을 했는데 그거를 뭘로 매입했다?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래서 자, 외상 매입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변에 96만 원이 오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대변에 총 얼마가 나와요? 대변에 100만 원이 오게 되죠. 자, 대변에 100만 원이 오게 된다. 그러면 차변에도 똑같이 얼마가 와야 된다? 100만 원이 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차월, 2월 이게 기말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말이 지금 10만 원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90만 원이 우리가 외상 매출금 지급한 거죠. 지급액. 외상 매출금을 지급해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진 금액이 90만 원, 나머지 9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성상해에 대한 거 이제 다른 거래처죠. 자, 요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변에 80만 원이 왔고요. 차변에도 80만 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4월, 2월 즉 기말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뺀 60만 원이 단기에 우리가 지급한 거다라고 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액 두 가지 더하면 우리가 단기에 지급한 총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5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당월 외상 매입 자료에서 외상 매입금 당월 지급액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T계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외상 매입금이고요. 자, 월초니까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거는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가 어디로 온다? 대변으로 온다. 그래서 기초 대변이 2만 원. 자,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 이제 월말이라고 되어 있죠. 월말 10만 원. 이거는 기말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반대로
차변에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만 원이 왔고요. 자, 그 다음 외상 매입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번 기수에 외상 매입을 해서 그만큼 외상 매입금이 증가되는 그러한 항목이죠. 그래서 증가되는 거. 단기 외상 매입. 자, 이게 20만 원이 그래서 차변에 부채 증가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외상 매입액 중에 환출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우리가 매입한 것 중에서 다시 반품한 거, 그게 바로 환출액이죠. 그렇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환출이 자, 만 원이 차변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고 지금 대변에 더하면 22만 원. 22만 원이 왔고, 자, 그러면 차변에도 마찬가지로 22만 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거는 11만 원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11만 원은 뭐다? 외상 매입금 우리가 지급한 거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1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휴대폰 대리점이 광성 상점의 아래와 같은 거래에 가나의 대변 계정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10대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지금 돈 안 주고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지금 가를 보면 이 10대 중에서 9대가 우리가 판매용 휴대폰이다. 그러면 지금 보기를 쭉 보시면 외상 매입금이냐 미지급금이냐 요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휴대폰 대리점인데 그걸 판매용으로 우리가 매입한 거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직원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고 그 외 거래잖아요. 상거래 이외에 우리가 외상때다 그런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가 뭐 이렇게 분류해서 쓴다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거래처로부터 받으럼 20만 원을 기일 전에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올바른 분계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자기압 수표로 우리가 돈을 받은 거죠. 그런 경우 차변에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표 받았지만 차변에 현금이 오는 거다. 자, 정답이 벌써 나왔죠?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받으럼이 없어지니까 대변에 받으럼 20만 원 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